네, 미국 증시 분석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 배분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네. 미국 증시 2주 연속 조정 후에 지난주 좀 큰 폭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네. 연준이 FOMC에서 올해 3차례 금리 인하 입장 유지하면서 미국 증시도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 현재 미국 증시 어느 정도 강하다고 보십니까? 네. 정말 강합니다. 네, 제가 30년 동안 계속 증시를 들여다보고 있지만 이 정도로 강했던 적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고요.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좀 쉬어져야 되는 타이밍에서도 한 달, 두 달 정도 쉴 줄 알았는데 바로 2주 만에 2주 쉬고 나서 또 반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 증시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우존스도 반등했고요. 대부분의 지수들이 2% 이상,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거의 3% 가까이 반등을 했습니다. 러셀 2000도 1.4% 반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연초 대비해서 2.5% 상승하는 2%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데이터는 아마도 이거겠죠. S&P 500을 보시면은 지금 9.7%나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3개월이 안 된 기간에 이 정도로 상승을 한다. 이거 굉장히 대단한 거고요. 더 중요한 데이터는 작년 11월, 12월이 14%나 상승을 한 겁니다. 여기다 대놓고 또 추가로 이렇게 9.4% 상승했다. 그러면 바닥 대비해서 10월 달 바닥 대비해서 자그마치 29%나 상승하는 겁니다. 이 정도 강도의 상승은 과거에 1998년 10월부터 99년 3월까지 약 40% 올랐었거든요. 그 정도로 강도가 지금 그거의 한 4분의 3 정도 되죠. 굉장히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게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 타이밍이 언제냐 자꾸 이제 재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이 10년 마이너스 3개월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 1.2%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금리를 올해 3차례만 내려준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플러스 전환이 되지 않아요. 보통 플러스 전환이 되고 나서 한 6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면 앞으로 계속 경기 침체가 오는 타이밍이 계속 지연이 될 거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자, 이런 부분이 어디서 나타날 수가 있냐면 저희가 들여다보는 이 미국의 여신 추이를 보시면은 전에도 보여드렸었던 부분인데 과거에 2009년 12월 달, 10월 달 쪽에 바닥을 찍고요. 쭉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서 정상화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S&P 500이 상승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바닥을 잡은 게 2023년 12월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플러스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여신의 규모가 전주의 숫자를 보니까 690억 달러나 증가를 했고요. 이 숫자를 연간 환산하면 20%가 넘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경기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바닥을 다지고 오히려 확장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증시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면 큰일 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뉴욕 증시가 마지막 거래일에는 그래도 혼조세로 좀 마감을 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과열 기미가 좀 있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인데요.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미국 증시를 계산을 할 때 과거의 어떤 M2 숫자와 그리고 미국 증시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계산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또 가상화폐 시장이 좀 많이 커졌기 때문에 나스닥 시장 규모 대비해서 몇 프로 정도 되는지도 숫자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가상화폐 시장이 나스닥 비중의 7%까지 성장을 했고요. 굉장히 많이 빠르게 상승을 했고 또 전체적인 숫자로서 M2로 계산을 하면 향후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이게 역대 최고치로 계산하는 건데요. 6%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또 이걸 S&P 500과 나스닥으로 나누면은 S&P 500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겨우 3%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나스닥은 9.6% 정도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전체적으로 지금 좀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단기적으로 만약에 진짜 S&P 500이 5,400포인트를 돌파를 했다. 이렇게 되면은 쉬어 가줘야 됩니다. 조정이 제법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지금 현재 미국의 가계 금융 부분에 있어서 가계의 자산 배분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이런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48%입니다.
그래서 전체 자산 배분 중에서 48%나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 자, 이 수치가 언제 이런 수치였냐? 2000년 닷컴 버블 때가 48%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숫자만 보고 있으면은 이게 좀 고점 기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결국 경기가 중요하고 펀더멘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좀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전체적인 모든 지수가 다 올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위치까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계금융의 거의 절반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이런 지표도 확인해 봤는데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이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는 게 좋겠습니까? 네.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까 보여드린 거는 주식의 비중이 절반 정도 되고 나머지 뭐 부채, 그러니까 채권이라든지 현금 들고 있는 것들이 한 30%가 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 주식이 많이 들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이 경기 확장 국면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럴 때는 주식을 오히려 더 늘리셔야 됩니다. 반면에 채권이라든지 또 대체자산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식의 비중을 70%에서 5% 정도, 5%포인트 정도 더 올렸고요. 반면에 채권 비중을 약 3% 정도 낮췄고 또 대체자산도 10% 수준에서 2% 정도 낮춰서 8% 정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가는 이유는 여전히 저희가 대체자산과 주식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고 채권은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천천히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서 수익률 차원에서 차이가 좀 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가별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인데요. 저희가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계속 조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선 국가별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미국에 대한 투자 비중은 오히려 5%를 늘렸고 일본에 대한 비중은 아예 줄여버렸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그만큼 어떤 펀더멘털적인 차원에 있어서 점점 더 미국의 매력도가 더 높아지고 있고요. 일본은 좀 너무 많이 올라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 있어서 전기차나 반도체 비중을 줄이면서 이걸 가지고 다른 국가를 산다라는 개념을 넣는다면 저희는 가장 편한 거는 미국 나스닥이지만 그게 아니라 한국의 반도체라든지 대만의 반도체 쪽의 비중을 더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좀 한국의 반도체 업종이 조정을 조금 살짝 다시 받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어떤 흐름 자체가 한국 쪽으로도 지금 쏠릴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은 국가별 상대적인 매력도에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가장 선진국 중에서 매력도가 높은 것은 나스닥 100이 맞아요. 그래서 나스닥 100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자, 신흥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흥국 넘어가 보시면은 코스닥이 가장 매력이 높아요. 그 다음으로 대만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나서 베트남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중국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일본의 상승 여력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고 반면에 지금 한국이라든지 대만 쪽은 여전히 상당히적인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런 대형 기술주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는 건데 결국 IT 업종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너무 이쪽에만 쏠림 현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는 지금은 여전히 그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글로벌 업종별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대형 기술주 위주의 투자를 계속해서 지금 가장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의 포트폴리오 가져가는 것 중에서 3분의 2를 여기에 투자를 하자. 즉 대형 기술주, 우리가 흔히 다 알고 있는 뭐 마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또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반도체, 그죠? AI,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쪽. 그래서 결국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즉 IT 업종에 대해서 투자를 전체 포트폴리오 3분의 1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를 보면은 저희가 지금 들여다보는 대형 기술주 한번 볼까요? 자, 대형 기술주들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지금 엔비디아, 브로드컴, 그리고 테슬라, AMD, 인텔, 아마존 이렇게 쭉 보시면은 상대적인 매력도가 정말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여전히 AI 관련된 반도체 쪽이 매력도가 너무나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뭐 끝이 아닌가라는 걱정도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요. 계속해서 이쪽에 대한 초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뭐 플랫폼 회사들, 메타라든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넷플릭스, 세일즈포스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 뭐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종목은 바로 이거죠. 예, 엔비디아입니다. 예, 지금 주가의 흐름이 뭐 이렇게 엄청나게 가파르게 솟아오르고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속도야 좀 더뎌질 수 있으나 아직까지 저희는 고점을 봤다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따라서 이 엔비디아와 연관되어 있는 다른 반도체, 그러니까 HBM이겠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또 연결돼서 한미 반도체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 나오는 거고, 또 대만으로 넘어가면 당연히 TSM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전체적인 지수로 보면은 이거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지금 보면은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조금 조정을 받고 다시 재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신다면 저희는 계속해서 이쪽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다면 AI 반도체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나라와 대만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도 조절은 좀 있겠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엔비디아 최근에 이제 기술 컨퍼런스 GTC 2024가 열렸었습니다. 최근 그 어떻게 보셨는지 좀 일단 관전 포인트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사실 그 짧게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왔지만 저는 풀로 2시간을 다 봤고요. 예, 그만큼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30년 동안의 이 인터넷 사이클도 경험을 했었고 산업재 버블 사이클도 경험했지만 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AI 사이클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GTC 2024의 내용을 듣고 있으면 이 AI 산업의 이 자동화 실현 가능성 정말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결론을 내렸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뭐 B100, B200 이 관련된 AI 칩 상당히 시대를 변화시킬 거다라고 저희는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연결시켜서 뭐 로보틱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생태계와 연결되어 있는 대표적인 국가나 종목 업종들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여전히 계속해서 지금 그쪽에 대한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GT 컨퍼런스에서 젠슨 황이 삼성전자 이렇게 어프로브 이런 걸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삼성전자 주가 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허황된 얘기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펀더멘탈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숫자들을 쭉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종목들 중에서의 매력도가 상당히 이 반도체 위주로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가장 매력이 있다라고 올라오는 종목이 SK 하이닉스이고요. 그리고 또 그 밑으로 보시면은 물론 뭐 기아차나 하나오션, 하나도 있지만 결국 더 밑으로 내려왔었을 때 이런 종목들이 올라옵니다. 한미 반도체, 삼성전자, 그리고 원익 IPS 이런 종목들이고요. 지금 보시면 상대적인 매력도가 아주 뭐 낮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가 정말로 지금 주가 대비해서 30%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 즉 10만 원을 돌파할 수 있을까? 이 가능성에 있어서 저희는 점차적으로 그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타이밍에서는 자꾸 이렇게 팔기려는 그런 욕구가 생기실 때마다 좀 참으시고 이 사이클이 완전히 일어나는 것을 다 즐기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지금까지 유안타 증권의 유동원 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